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 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X는 어떻게 되느냐. 2a-x는 a-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x를 이항시키면서 x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a는 이항시키니까 a가 되겠고 b도 좀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플러스 b 형태에서 와우 두식 그냥 더하게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식을 좀 써볼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지만 다른 때는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자, 식을 쓸 때는 이제 옆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 이런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자, 이제 동량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식을 써놓고 두 개를 좀 더하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항 부분이 x가 되겠고 상수항 부분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물론 이제 2차항은 이제 2x제곱 그대로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오는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자, 수식 정리하는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복수수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수수를 계산하면 a 플러스 bi다. 계산해 달라라는 이야기죠. 자, 복수수의 곱셈 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전개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해주면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2에다가 i제곱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5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8 해서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가 되겠고 플러스 7i가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볍게 끝나죠. 자, 그러면 두 식을 더하기 해서 답은 뭐 29를 답해가면 뭐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전개할 때 그냥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 그 다음에 허수 정리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실수 허수 부분에서 복수수 i 나오는 부분 써놓고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게 되면 자, 그 다음 계산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식 정리까지 이제 포함한 형태의 연산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연산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 좀 더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2차 함수 그대로 좀 쓰면 되겠고 6x 플러스 k-2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이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2 이꼴 제로 y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함수 문제가 돼 있지만 2차 함수고 x축 사이의 그런 관계 문제는 결국 뭐다? 2차 방정식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이제 근 없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근 없다.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짝수 형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의 k-2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 이항시켜서 k 0보다 크다 형태가 되겠고 9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k 값이 얼마? 11보다 크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형태 되시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연립방정식 개념을 좀 처리해서 y값은 이제 0을 이렇게 뜻을 대입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론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이론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해가는 것이 바른 학습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즉 판별식과 관련된 것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고 2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빼기 AC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K가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허근을 간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니까 K값은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선 판별식 D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25 마이너스 그대로 해야 되네요. 플러스 또 4K가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값은 크다 마이너스 4분의 25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제 정수 개수거라고 하네요. 정수. 자, 그러면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6, 24부터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해서부터 쭉 와서 마이너스 1까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5분의 2보다 음수니까. 자, 그렇다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개? 6개 있다. 답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이제 근과 관련되어 있는 근을 판별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조사해서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단해가는 그런 항목 정확하게 학습 잘 돼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루트 곱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긴다. 나누기 했는데 역시 또 마이너스 생긴다. 라는 이론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 이론 공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루트 될 때 마이너스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값 0보다 작거나 같고 B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순수하게 마이너스만 풀린다라고 생각해주면 이제 등호를 좀 없애버리고 써가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0이 돼버리면 좌우변이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을 살피면 이때 이제 B값이 0보다 작다 되고 C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렇다면 B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풀어라. A 플러스 B의 절대값 풀리면 되겠고 A 마이너스 C의 절대값 풀리면 되겠고 여기는 뭐 애초부터 절대값 이렇게 된 이 모양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 A, B 모두 음수입니다. 그럼 결과가 음수니까 양으로 풀리게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C가 양수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또 다시 음수가 되죠. 자, 그러면 가로 안은 또 음수니까 마이너스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B-C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음수에다가 이 부분 또 음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대신 저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해서 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기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B-C 이렇게 처리해주면 C 소거되고 B 소거되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2A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A가 답이 되는 되셨죠? 자, 복소수 이론 공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냐. 루트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는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복소수 i 부분이 생겨서 i 제곱 만나서 이제 마이너스가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범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적용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막 아주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실수 없이 대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 와, 뒤에 이렇게 따로 10이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앞에 있는 식을 좀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죠. 자, 전개를 하려고 했더니 주어진 부분에 조금 이제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치환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이제 치환해서 A-4, A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들 많이 할 텐데 저는요,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만큼 아예 더 큰 통째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A가 되겠고 주어진 식은 A에다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5를 만들면 되니까 더하기 9 이 정도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치환을 조금 이제 크게 한 이 부분. 자, 그렇게 되면 전개식 부분이 좀 수월해집니다. a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 플러스 10에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스타일은 뭐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요 a 부분에 이제 치환한 식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에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때 이제 문자들에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제 문자들 다 더하게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2, 6,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한 이 4개의 값을 더하게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부분들 이제 전부 다 더하기해서 답을 해가는 거니까 답은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0에서 5를 빼서 됐습니까? 그래서 5를 이제 정답으로 표시해가면 되는 문제. 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치환, 자, 뭐 그렇게 풀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자, 이렇게 치환을 기왕 하려면 이게 좀 크게 묶어서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 과정. 처음에 이제 이렇게 치환해서 식을 쓰는 것은 살짝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더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좀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서 더하기 연고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 유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이할까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1차 하나에 2차가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정상적인 2차 연립법이 나왔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0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즉 상수항이 0인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 인수분해해서 그 다음 과정 이제 뭐 대입 이런 절차를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0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인수분해해서 대입하겠다 이런 형태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2차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상수항이 이제 0이 이게 둘 다 아닌 이런 부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때는 이제 상수항을 좀 소거해서,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얘기는 2차는 이꼴 0 이렇게 되는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요 부분이 이제 좀 인수분해 과정 거치겠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또 그다음 뭐 이렇게 대입하는 뭐 그런 형태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2차 항이 뭐 같거나, 그 다음에는 2차 항이 뭐 한 개거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돼 있으면, 이때는 이제 2차 항을 소거해 가는 것도 하나의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2차 항을 소거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1차 항이 나온다는 얘기겠고, 그럼 1차 항을 좀 뭐게 됐습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풀이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xn제곱하고yn제곱 이런 형태꼴이 나오게 되게 되면 x 플러스 y, xy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뭐 이렇게 치환해서 가는 풀이법. 이렇게 좀 2차 연립은 풀이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할 때 문제를 딱 보고 문제 이제 과연 어떤 형식의 것을 좀 적용해서 풀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됐죠? 지금은 2차항 부분이 이렇게 0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주어진 식을 이제 과감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 부분 0,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y 뭐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는 0 이렇게 이제 처리해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x는 이꼴 3y를 대입해서 풀면 되죠. 나온 결과는 이제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9y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이제 40이 되는 거니까 y 제곱은 4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y 값이 2하고 y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y 값이 2가 되게 되면 x 값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나오면 x 값은 마이너스 6 해서 답이 두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풀이는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y는 이제 0을 이용해서 역시 좀 대입을 해야 됩니다. y에다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 x 이런 걸 대입을 해서 풀이를 진행할 건데, 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이꼴 40해서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이때 이제 열심히 풀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것은 이제 두근의 합을 구하라.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뭐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도 이제 답이 두 종류가 나올 텐데, x제곱은 이꼴 뭐 20 해가지고 두 종류가 나올 텐데, 뭐 그 두 종류 계산 결과를 항상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앞에 구했던 이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당연히 양수적인 8이 답이 되겠죠. 자, 음수 쪽은 이제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값 8 이렇게 나오고 가는 과정. 자, 실질적으로 이제 풀이법이 결정되니까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서 이제 하는 경우다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 이제 절차를 그대로 가면 되죠.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눈에 확인되고, 대입,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눠서 또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센스 있게 풀이가 좀 자꾸 길어지는데, 이렇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뒤쪽은 뭐 조사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조사하더라도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효율적으로 좀 생각해 주면 미리 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차 연립방정식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학습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문제에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근 b가
3대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평상시에 뭐 두근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하는데 지금은 3대 4라는 특징을 좀 이용해서 좀 풀이를 하라. 그럼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그냥 3알파, 4알파 이런 형태로 좀 변형을 해서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 이론을 똑같이 적용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평상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지금은 3알파 더하기 4알파 이렇게 처리해서 7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7에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알파 값이 k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형태를 풀어가게 되면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알파 제곱이 되겠고 계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이걸 또 다 써야 되나요?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18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또 3의 배수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구획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이렇게 좀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k 제곱 3k 368 약분해서 쓰면 되겠죠? 4k 제곱에 이 8k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고 3k 플러스 6 되겠고 그러면 3k 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 3에 2에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k 값은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정수 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k 값은 얼마다? 2가 정수에서 되는 거니까 구해가면 되는 문제. 되셨죠? 자, 2차 방정식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근과계수의 관계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적용을 가볍게 이제 해서 풀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평상시에 풀던 알파 베타가 아니라 자, 두 근 b가 3대 4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알파 베타 자리에 3알파 4알파를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과정. 이 부분은 이제 좀 살짝 응용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 보고 다음에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건넓이 가르쳐줬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네요. 자, 직육면체니까 뭐 변 길이를 놓으면 되겠죠. 변 길이 A, B, C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모서리 길이를 구하려는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모서리가 전부 4개씩 있는 거죠. 이 부분이 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널비는 이제 뭐 A, B, B, C, C, A를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건널비가 또 아래의 2개씩 있는 거니까 자, 2를 곱하기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약분해서 여기 30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근데 BG의 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뭡니까? BG를 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GD의 제곱을 구해달라 GD 그럼 피타고라스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 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엔 DB의 제곱을 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럼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 곱셈 공식이 눈에 보이시죠?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배 처리해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괜히 약분했었네요. 2배 처리해주고 이 부분이 10이니까 100이 되겠고 와 약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62를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산수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8이군요. 38에다가 곱하기 2를 재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체는 이제 76이 답이 되가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직육면체 관련한 거 사실 질문하게 되면은 뭐 맨날 모서리 길이 합 이런 형태 아닙니까? 모서리 길이 합? 뭐 건널비 이렇게 되면 건널비는 이렇게 2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2 이렇게 2배 이런 모양 형태.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대각선 길이 형태가 되는데 뭐 이렇게 좀 각 면의 대각선 되는데 입체의 대각선 해서 이제 이런 부분 나오더라도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형태니까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곱셈 공식 이런 거 있고 혹시 부피가 나온다면 뭐 부피는 또 A, B, C 이렇게 된 거니까 자, 다 곱셈 공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곱셈 공식 연습했을 때 도형에 적용해가는 그런 부분 입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연습들 몇 개만 해보면 금방 곱셈 공식과 연관된다는 것,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오메가 반은 켈레 복수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은 이퀄 제로 이런 모양 형태 인수분해서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이거는 2차식 부분에서 바로 이제 허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오면요 당연히 혈내근 형태의 근을 또 갖는 거니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고 그 전에 이제 이 부분 있죠. 가장 기본적인 식 오메가 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인데 2차 방정식 모양에다가 근을 이렇게 대입한 거 이거 뭐 당연히 근 대야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맨 처음 주어진 이 모양이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러니까 오메가 6제곱이 1 돼서 6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이 이제 가운데 차수로 나누기 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 이렇게 유리식 모양 형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오메가 자체를 근을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근을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모양까지 다양한 형태들이 우리가 좀 기초 정보로서 좀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기초 정보 좀 점검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좀 풀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주어진 식 돼 있을 때 기억 맞습니까? 자, 근데 기억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부호가 좀 잘못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식이 좀 독특한데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부분이 있네요. 정리할 때. 그럼 이 부분 이제 오메가 제곱에다가 이 오메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자,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부분이 되니까 이거 0이라고 써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이라고 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요? 자, 그래도 좀 살펴봐야죠. 디귿. 자, 20제곱 되는데 6제곱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3, 6, 18 부분이 1 돼서 처리해주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남겠고 그 다음에는 10제곱이죠. 그럼 우선 6제곱 소거해서 일단 4제곱 남겨놓고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차로 처리한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놔두고 4제곱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번에 이제 세제곱을 써야죠. 세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고 플러스 1.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2차식 모양 형태는 이제 똑같은 게 나온 거니까 0이라고 답. 그래서 이제 답이 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3차 방정식이 허근과 관련되어 있는 식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세제곱이 1 되는 거 있고 x 세제곱은 1 되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세제곱 형태가 이제 마이너스 1 부분이 나왔고요. 자, 이 거와 관련된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좀 인수분해서 허근 갖는 부분 이건 이제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끝없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대입해 준 거. 이거 주어진 3차식인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6제곱 규칙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곱셈공식 되는데 연습을 좀 했다면 2차식하고 유리식하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또 자연스러운 풀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위 공식에서 근을 직접 구해서 이제 이걸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 관련 단원하고도 관계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각 여러 단원에서 배운 이론들의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차분하게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들을 점검해 가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좀 진행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당식 fx에 대해서 좀 복잡해졌나요? 자,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겼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 원리 0되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니까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3이니까 아 f-2는 마이너스 3이었어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식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괄호 이번에는 안쪽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역시 이렇게 좀 나눠서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6이다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좀 3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3f-1 0 여기는 당연히 0 되는 거고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1은 2였어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는 문제 됐죠?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좀 이제 복잡하게 써 있어도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기는 자, 이 형태를 좀 써가는 부분들이 연습이 되면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좀 써놓고 그럼 최종 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식을 이번에는 2차로 나눈다 했는데 센스 있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쓰는 이런 과정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에서 나머지 몫이 되겠고 나머지를 RX라고 했는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RX라고 놓고 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거 이제 0 만드는 거 하려면 이제 우리가 F-고 마이너스인데 위에 주어진 정보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연관성이 없으면 이제 못 푸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F-1 처리해주면 결과가 2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 다음 F-2 처리해주면 얼마 나왔죠? 마이너스 3 나왔었나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식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식 빼면 A가 되겠고 빼니까 5가 되겠고 A 값이 5가 돼 있으니까 B 값은 7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제 RX가 5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R 제로를 구하라. 그럼 뭐 B 값 구해가는 거니까 7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 형태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쉬운 형태는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 형태가 나오는데 응용돼 있다고 해서 좀 당황하지 말고 자,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된다. 나누고 몫이 생기. 자, 이 부분 이제 열심히 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당연히 나누는 부분 이제 0 되는 것이 원리. 그리고 이제 최종 풀 문제도 역시 똑같은 원리 적용.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는 그래서 복잡한 식이더라도 복잡한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원리 알기 능용되는 숫자 적당한 대입하기 이 부분만 좀 지키면 문제풀이 이제 상당 부분 다 해결된 줄 있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서 자신감을 갖고 문제풀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권성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상수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값을 구해달라. 2, 4, 6, 8, 10 짝수들인데 또 0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괄호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변형되어 있는 문제니까 아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야 되는데 이 괄호 부분을 좀 없애려니까 x에다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소거가 되는 거니까 1이 되겠고 이 부분이 a0 그 다음은 이제 0 되는 거죠. 0 되는 숫자를 좀 찾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x에다 0을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변형돼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다가 그럼 이제 0을 대입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0 대입하면 또 역시 1이 되는데 a0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a1 그 다음 a2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A10까지 쭉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X에다 0 들어가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2, 3의 5제곱 처리가 되는데 이제 A0는 이제 그대로 A0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1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이런 규칙으로 쭉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양수니까 A1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죠. 합을 구해가게 되면 3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이 자, 2배 되면서 자, 홀수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죠. 여기 이제 플러스 A3 부분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럼 이제 짝수되는 부분들은 이제 2배 돼서 A0, A2, 4, 6, 8, 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로 가서 열심히 나누기 하게 되면 A0부터 A2 거쳐서 A10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2분해가 되겠고 이게 243인가요? 243 플러스 1 그럼 이제 244 이렇게 처리된 거 있죠? 자, 그러니까
12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A2부터 구하는 거죠. A4, A6, A8, A10 이렇게 해서 짝수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제 A0 부분 이제 미리 구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1이었으니까 이 12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 과정. 됐습니까? 좀 살짝 힘겨운 과정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형태들은 A0 더하기 A1X, A2, X제곱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 이게 좀 더 좀 무난한 형태가 되는데 A10에 X10제곱 이렇게 돼 있었다면 아마 그냥 X에다가 뭐 1대입, 마이너스 1대입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좀 쉬운데 이게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이게 가로 형태로 좀 돼 있어서 이 X에 0대입 평상시에 얼마 대입하죠? 0 대입, 1 대입하는 이 결과가 지금 0을 대입해야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형태. 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모양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 이제 이렇게 짝수들만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모두 다 나온 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 이걸 이제 합하게 했을 때 짝수 부분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또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홀수 부른 형태들이 쭉 나온다. 이런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에 숫자 집어넣는 이건 나머지 정리할 필요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 형태를 좀 이용해서 항등식 이 부분을 좀 살펴가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52의 자연수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Z값은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게 되면 1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니까 분자 부분에다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이 계산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늘상 나오는 형태의 마이너스 i인데, 근데 마이너스 i 부분하고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네제곱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 1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기초학습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 좀 살펴야 되는데, 와,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n이 1이 되면 z, 제곱, z,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n이 2가 되게 되면 z 제곱에 z, 4제곱에 z, 6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z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군요. 그럼 마이너스 1 되겠고, n이 3이면 z 세제곱, 6제곱, 9제곱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들이 i가 되겠고, 그러면 i를 좀 우리가 좀 계속 i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데요. n이 4가 되게 되면 z 4제곱, z의 8제곱, z의 그 다음에 3, 4,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나와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4번마다 규칙이니까 이 연산도 4번마다 규칙일 거고, 그렇다면 4번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52하다. 그러면 4 곱하기 12 해주면 이게 48이니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중에서 3번, 12번 규칙이 되겠고, 그러면 49하고 50번째가 남아있는 거죠? 50번째?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역시 2번이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6에다가 2번 해서 전체는 38번 나오겠다. 된 것 같습니다. 복소수 i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형태들의 규칙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일단 이제 마이너스 i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일단 기본 항목 학습, 4번마다 규칙이 되는 학습들이 학습이 잘 진행돼야 되겠고,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4번을 조사하는 거죠. 4번 조사해서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3번 나왔다. 이렇게 좀 규칙성을 좀 이해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특징이고, 그런 학습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 4번마다 규칙이 되는 사실, 이 부분은 절대 흔들림이 없이 학습이 진행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fx 그래프에 대하여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열심히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런 범위를 그려야 되겠다. 저 원래 이 2차 함수는요,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x축하고 만나는 좌표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범위가 이쪽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차가 음이고 그러면 위로 이렇게 그려가고 역시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범위가 그러니까 위쪽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제 두 개를 포함시켜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 그래프는 축을 잡고요. 자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9까지 올라가니까 쫙 그 다음에 쫙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자 그럴싸하게 좀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fx 그래프 그렸습니다. 됐죠? 자 이걸 그 다음 fx하고 다음에 이 풀어야 될 식이 있는데 자 이건 또 뭡니까? 자 m에다가 이건 좀 y는 이퀄 m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5,7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특정한 점 마이너스 5 여기를 지나는 그런 직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을 이제 열심히 그려가면 되는데 지금 교점이 좀 4개라고 했습니까? 그걸 뭘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접할 때를 그려달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3개가 되겠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2개가 되는데 이 사이에 긋게 되면 이제 교점이 이제 4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m 값의 범위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0보다 크고 이렇게 이제 접하기 하는 부분들을 작으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위로 블록인 이 그래프 형태 그렸을 때 제가 접하는 이 형태 부분이 풀이 아주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였고 m의 mx 플러스 그럼 5m이라고 뭐 전개해서 연산 들어가기 직전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mx 5m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방정식 만들게 됐고 접할 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 D 하면 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4배 20m 플러스 49 36 해서 0을 풀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2하고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m값이 2개가 나오겠습니다. 2하고 18 자 그럼 이제 뭐가 답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위도 있고 사실 이 아래로 엄청나게 큰 기울기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기울기 2를 좀 써달라 이런 이야기. 그럼 이렇게 써가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뭐 그래도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다 보니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A가 이게 이제 0이었죠? B 값이 2였으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풀이를 맞추고 나서 보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fx 원래 이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렸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 둘로 나눠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에 대한 해석도 이제 좀 잘해야 되죠. 마이너스 5,0 지난 직선인데 어떻게 하면 4개 만날까? 가운데 이렇게 그을 때 4개 만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그래프에서 이렇게 답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무엇을 풀을지 결정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점 P가 그래프를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 이때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이게 함수를 좀 마이너스 2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4하고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의 점에서 2a-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식은 좀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2a의 마이너스 b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래프의 점이니까 b라는 것은 함수 값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을 이제 a로만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마이너스 6a입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8a 되겠고 마이너스 8해서 최종 만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돼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어야 되는데 최고차가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에 지금 A좌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꼭지점에 우리가 X좌표 구하는 것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이니까 이 규칙을 적용해주면 A 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정의역 부분들을 이제 이곳에다가 표시해 가면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건가요? 플러스 1? 그럼 이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가요? 정의역이 자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면 이렇게 1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죠. 그래프가 이만큼 사용될 거고 그럼 최대값은 1을 집어넣을 때고 최소값은 그러면 꼭지점에서 갖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2 이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8 소거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다가 8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8 되는 거니까 플러스 8은 소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14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식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지금 제가 평상시에 좀 질문을 많이 받는 문제 중에 좀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자, 이 B 부분이 이제 그래프의 점이라서 B 값은 이제 이렇게 함수값만 대입해서 새로운 식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거든요. 무지 단순한 부분들인데 이게 좀 그림 나와 있으면 그래프 이런 거가 나와 있으면 뭐 시도도 안 해보고 너무 좀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들을 따라서 해가면서 조금 더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하라. 이게 지금 그래프를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 주어지는 거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항목이 좀 이게 좀 약간 함정처럼 있는 거라서 이런 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되면 그냥 단순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다항식 px를 x-로 나눠 떨어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수 a값을 구하라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px라는 것을 x-2로 나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처럼 쓰면 되죠. 자,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정리 원리니까 0 되는 걸 대입해주면 p2 계산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런 이론이 얻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P2 계산 결과는 8 더하기 4A 플러스 20이 되겠고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만 남는 거니까 4A는 이퀄 마이너스 20 처리되겠고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가 풀이가 끝났고요. 다음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자, 이제 A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풀어갈 때는 조립제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1, A 값은 마이너스 5 쓰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할 때 당연히 이제 2가 되는 거겠고요. 2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에 그 다음에 4 처리해주면 8 해서 되겠죠. 자, 그리 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부분하고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능용하게 되면 자, 뒤쪽 식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허근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 3, 두근의 곱 4 이런 결과가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셈 공식을 연습했느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9 공통에다가 3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하면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잘 이해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나머지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잘 모르게 되면 항상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는 나누고 몫이 생기는 부분을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리 나오고 그 원리 적용해서 풀었고 그 다음 이제 뭐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이 좋은 방법인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 했고 허근은 이제 이쪽 2차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 곱셈 공식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좀 큰 흐름 좀 살펴봤는데 잘 이해되셨죠? 자, 문제 그러니까 소수령이라서
좀 이제 써가는 방법들이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할 건데 뭐 지금 정리한 내용들만 좀 써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차 계수에 a가 있는데 a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가 양일 때 이렇게 좀 나눠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양이면 그래프 모형, 이 함수는 그래프 모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프 모형을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규칙에 의해서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더 나오죠? 범위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런 범위라면 그래프 일부 구간 이만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을 구하게 되면요.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a에다가 그 다음에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2a 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하나 더 생기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3 되는데 최소값이 얼마다? 6이다 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쓰겠고요. 1, 2에다가 3, 1 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은 3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a 값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a 값 3 이렇게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 값이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이 좀 바뀌겠고 꼭지점 좌표는 여전히 아까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나요? 마이너스 1 되는데 자, 이번 범위가 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면 그래프 모양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f-3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게 되면 9에다가 9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6a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뒤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조금 더 하게 되면 2a 제곱 여기가 3a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가 최소값이 얼마다? 이번에도 또 6이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되겠고 1, 2에다가 1, 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또 a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 나오겠습니다. 되시죠? a 값이 또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해서 a 값 두 개를 구했는데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곱을 구하게 되게 되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한 결과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 관련 문제니까 사실 그래프 모양하고 정의역 표시하고 꼭지점 좌표에 정의역 표시해서 그래프 일부 사용하고 이것만 알아가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렇게 이제 서술형답게 이렇게 미지수를 줘서 범위를 좀 나눠서 풀게 만든 거죠. 값이 양일 때 음일 때. 자, 그 서술형 문제 형태의 준비 과정. 흔하게 이제 대칭축의 문자를 주거나 이렇게 범위의 문자 주는 부분들이 흔하게 또 서술형에서 등장하는 그런 형태니까 자, 평상시 연습들 좀 자, 이런 문제 형태에 맞춰서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풀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 도형이 나오네요.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 Q를 잡고 Q를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을 거서 만나는 점을 EFGH라고 한다. 그림 모양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변 길이 알파 베타 주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와, 한 변 길이가 10인 상태에서 그럼 여기는 그러면 10-알파 이쪽 길이는 그러면 10-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HQGD라는 얘기는 HQGD 자, 이쪽이 이제 색칠될 부분인데 둘레의 길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열심히 더해서 2배에 처리해주면 20-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24다라고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재미난 표현이네요. 넓이요? 넓이는 또 10-알파에 10-베타 이런 결과인데 이게 또 3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서서히 관계식을 좀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0-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항식해서 8 만들면 되겠고, 자, 요 부분은 저 전개해주면 100 마이너스 10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 결과가 30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근데 이게 8이니까 이 부분 이제 80되니까 20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알파 베타가 10이다라는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두 선분 BFB이란 얘기는 알파 베타인데,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두 그룹으로 2차 방식 구하라? 그런데 두근합 두근곱을 아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x제곱 여기다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면 답이 되겠습니다. 와우, 그래프 나와 있어 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자, 절대 이제 긴장한 문자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 알파 베타 돼 있어서 변길이 한 변길이가 10이었으니까 변길이 표시해주고, 둘레의 길이 넓이 뭐 간단하게 식 정리해서 알파 베타 만들어 놓은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평이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도형 뭐 이런 부분 나왔다고 겁먹어서 버벅거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권선고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그런 내용들 잘 이해됐길 좀 바라면서 권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